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조현산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전한길 씨 유튜브 채널에 어떤 영상에 무슨 내용의 댓글이 달린 겁니까? 경기 북부경찰청에 따르면은요, 지난 3일 밤 11시경에 꽃보다 전한길이라고 전한길 씨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사제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지금 알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댓글이 달린 내용의 본문을 보면은 부산역 앞에서의 집회, 거기에서 이제 전한길 씨가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영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휩쓸 것이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그 댓글러가 댓글을 작성을 하면서 본인이 사제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20년이라는 짧으면 짧은, 길다면 긴 인생에 대해서 지금 바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경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자 댓글 작성자 일단은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뭐 장난식으로 썼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수를 하게 되면 처벌이 약해지는 건가요? 일단 법적으로 따지게 된다고 한다면 자수를 하게 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량 사항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자수를 하게 되면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되겠죠.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런 살인 예고글이라든가 각종 그런 위협적인 글들 많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었고요. 지금의 경우에도 본인은 뭐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 실제로 폭탄을 설치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협박의 경우에 착수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한번 심도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한길 씨 어제 TV조선 유튜브 프로그램인 강펀치에 출연을 해서 자신을 향한 협박과 위협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전한길 죽이자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런 속에 이제 뭘 느끼겠어요? 이놈들이 자문하면은 또 전한길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겠구나. 제가 사실은 뭐 인기 일타 강사에다가 연봉 60억 버는데 제가 굳이 뭐 이런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요거도 먹으면서 이거 우리 아내가 봤을 때는 가족도 다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빠가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존경받고 이러는데 굳이 욕먹으면서 고해고생하고 막 신변 위협도 받다면은 어느 가족이 좋아하겠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전한길 씨가 실제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도 있고 가족들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서도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전에 동작경찰서에도 협박성 이메일 같은 것을 받고 있다라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어제 저 영상에서도 동작경찰서에서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라면서 지금 보이는 저 시계가 스마트워치입니다. 저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V조선에 오는 과정에 있어서 사설 경호원들과 함께 왔었다라는 목격담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은 아니고 개인인데요. 본인이 정치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전한길 씨가 최근에 보수의 되게 큰 스피커로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개인인 전한길 씨에 대해서 구글 그 유튜브에 신고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반대편 쪽에서 전한길 씨 개인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한길 씨 오는 15일입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비상시국에 빨리 대통령이 직무 복귀시켜가지고 개혁도 하고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욕심 같은 거 없잖아요. 다시 빨리 이거 안되면 강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다음 주는 광주 또 갑시다. 광주에 가서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민주화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신변 위협이 있는데 이 위협 속에서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계속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 행보 어떻게 보세요?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 강사이잖아요. 예. 역사 강사 같은 분이고 본인 스스로도 뭐 60억 정도 연봉을 벌고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의 그렇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우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를 뭐 쓸어버린다든가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뭐 테러, 신변 위협이라든가 테러 댓글 같은 것들을 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전한길 TV 같은 경우에는 11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가수 구준엽 씨가 내일 고인이 된 아내 쉬시위안 씨의 유해를 안고 일본에서 대만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현재 화장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만 매체에 따르면은 서희원 씨라고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는데요. 서희원 씨에 대해서 일본의 장례 규정에 따라서 이미 일본에서 화장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3일 이내에 장례를 화장을 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신을 보관하는 방법이 냉장이나 냉동이 아니라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미 일본 현지에서 화장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희원 씨의 모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만에 입국을 해서 장례 절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준엽 씨 그리고 동생인 쉬시디 씨 같은 경우에는 6일경에 이 유골함과 함께 대만으로 입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쉬시위안 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2명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양육권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려요. 물론 지금 사망자가 대만인이잖아요. 그러면 대만 관련법에 따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친권 양육권의 경우에는 친부모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준엽 씨의 경우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친양자 같은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한다면 친권자의 지위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양육권의 경우에는 전 남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연삼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